안녕하세요. 요즘 새벽 2시, 3시쯤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 많으시죠? 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꼭 그 시간만 되면 깨버리고 다시 잠들기 힘드신가요? 사실 그건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과 신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그 리듬이 깨졌다는 건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는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새벽에 깨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방해되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게다가 새벽에 깬 뒤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뇌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수면 습관으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장, 혈당, 호르몬, 신경계 모두가 잠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벽에 깬다는 건 그중 하나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현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요즘 새벽에 꼭 한 번씩 깨요. 왜 그런 걸까요? 젊을 땐 잘 자던 분들도 60대가 넘으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울감,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새벽에 깨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일정한 패턴으로 분비되고 있죠.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야 깊은 잠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줄거나 코르티솔이 새벽에 과하게 오르면 잠이 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졸리지만 새벽이 되면 내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각성의 시작이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자주 악몽을 꾸거나 불안한 생각에 잠을 깬다고도 하십니다. 이런 현상들도 모두 호르몬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깨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내부 시계의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예전처럼 푹 잘 수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얕은 잠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밤새 자고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중간중간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더 민감해지죠.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이 변화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나이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신체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잠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깊이 반영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밤잠이 설치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만큼 정신적인 긴장감은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새벽에 자주 깹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일찍 깨버리는 것이 주요 증상 중 하나죠. 이런 경우 새벽 시간은 괜히 더 고요하고 외로워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다시 잠드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죠.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반복적으로 깬다면 심리적인 요인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참고만 계시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혈당 변화도 새벽 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갑자기 깨면서 식은 땀을 흘리는 분들, 혈당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은 경고 신호로 깨우기를 선택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아도 자주 깨거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인 분들은 이런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새벽에만 자꾸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죠. 또 새벽에 깨서 뭔가 먹고 다시 자는 습관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새벽 각성이 반복된다면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이 불편해서 새벽에 깨시는 분들도 계시죠. 밤늦게 식사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산역류나 만성 위염 같은 소화기 질환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심한 경우 기침이나 목에 이물감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는 위산이 올라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식사 시간, 음식 종류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기 문제는 수면 전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해야 잠도 편하다는 말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 중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야간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고 저장 능력이 떨어지죠. 결국 밤에 소변이 차는 양은 적어도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또 전립선 질환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고 아침에 피로감을 유발하죠. 카페인이나 수분 섭취 시간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지 말고 자기 전엔 꼭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수면 유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가장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빛과 소음, 그리고 전자파까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 TV 같은 전자기기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죠. 침실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은 쉽게 잠을 깨게 합니다. 또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분들은 새벽에 자주 깰 수 있습니다. 혹시 자명종, 휴대폰 알림 또는 반려동물 소리로 자주 깨진 적 없으신가요?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 뇌가 그 시간에 익숙해져 자동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찾으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다 잠드는 경우 많으시죠? 또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밤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수면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연구로도 확인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잠들기 전 1시간은 전자기기 대신 조용한 독서나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몸이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걸 막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수면 루틴 정리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의 생체 시계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지켜도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해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잠자기 전 1시간은 슬로우 타임으로 만들어 주세요. TV, 스마트폰, 자극적인 대화는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또 조명은 되도록 어둡고 따뜻한 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이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새벽에 깨는 빈도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 루틴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햇볕을 쬐는 습관이 수면 리듬을 결정짓습니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깨어있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도와줍니다. 즉, 아침 햇살을 잘 받으면 밤이 되면 더 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낮잠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 이내, 점심 직후의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또한 아침 기상 후 바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아침이 좋은 밤잠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혈당 조절입니다. 특히 야식 습관이 있는 분들은 새벽 각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후 떨어지면서 잠을 깨게 만들죠. 따라서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공복감 때문에 깨신다면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가벼운 간식을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단 음료나 과자는 피하셔야 해요. 이들은 오히려 혈당을 더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특히 저녁은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수면의 깊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위장이 휴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위에 남아 있으면 몸은 소화 모드로 전환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저녁엔 기름지고 매운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먹는 속도도 천천히 하셔야 해요.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눕기보다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초콜릿 등도 저녁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식사의 흐름이 수면 리듬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가 숙면의 질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수면 개선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는 자는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뇌의 과각성이라고 부르는데 새벽 각성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죠.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이 분주한 분들, 조용한 밤이 더 불편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를 진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만 5분 해보세요. 또 일기를 써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를 자도 괜찮다고 설득하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숨소리만 느끼는 것도 훌륭한 명상입니다. 특히 수면 유도 명상 앱이나 유튜브 음원들을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졸림을 유도합니다. 자기 전 명상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잠드는 속도와 새벽 각성 빈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한 걱정이나 불안이 많을수록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명상은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편안함을 유도하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바쁘고 긴장된 상태였다면 밤엔 그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잠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숙면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방, 밝은 조명, 건조한 공기는 모두 수면의 적입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침구류는 너무 무겁거나 땀이 차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침실은 가능하면 최대한 어둡게 유지해야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조명이 꼭 필요하다면 노란색 조도 낮은 불빛을 추천드립니다. 전자기기는 잠들기 30분 전부터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나 은은한 백색 소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마개나 수면 안대도 의외로 큰 효과를 주는 도구입니다. 잠은 자는 장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낮에 활동이 부족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량이 줄면서 수면 욕구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피로감을 만드는 게 수면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가벼운 산책입니다. 햇빛을 보며 걷는 30분은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바로 잡아줍니다. 또한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 위주 운동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하루 2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써야 숙면이 온다는 말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활동하고 햇빛을 보고 땀을 조금 흘리는 것, 이게 바로 수면을 부르는 생활입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 들으셨을 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몸은 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밤잠이 얕아진 것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 식사 시간 하나, 잠들기 전에 생각 하나가 전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괜히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며 포기할 일도 아니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생활을 조율해주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선 이제 시작선에 서신 겁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새벽이 달라질 겁니다. 수면 루틴, 식사 시간, 저녁 습관, 햇빛, 운동 등 하나하나 실천하려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만 먼저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자기 전 스마트폰을 30분 먼저 꺼보는 것, 혹은 내일부터 아침 산책을 10분만 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 하나가 다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을 만드는 순간 몸은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벽에 덜 깨지고 잠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면은 늘 천천히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단기적인 도구일 뿐 장기적으로는 몸의 리듬을 더 흐릴 수 있습니다. 잠은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삶을 조율해서 초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햇살, 음식, 운동, 마음의 여유, 그리고 좋은 환경. 이 5가지가 모이면 몸은 스스로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잠은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해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그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입니다. 새벽에 깨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이 된다면 분명 이유가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지친 새벽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밤을 바꿉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